예도입니다. 하루 종일 비가 온 후라서 존재의 숲은 뭔가 여느 때보다 더 산뜻하게 보입니다. 새소리는 더욱 청명하게 들리고요. 이 기운을 받으면서 예도는 철학적 연애학 두 번째 시간 이어나갑니다. 주제는 타자의 세계를 인정하라. 철학자가 푸는 연애학. 오늘은 또 어떤 지평이 기다리고 있을까? 예도의 클래스로 풀어내겠습니다. 강의의 가치를 아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작게라도 예도TV 후원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개 에로스를 만나게 되면 사람들이 흔히 빠지는 착각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타자는 나에게 속해 있고 나는 타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서로의 세계는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래서 일정 기간 사랑의 환상, 마야의 베일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 기간 지속될 때 이것은 당연한 가치로 통용될 때가 있어. 그런데 어느 시점이 지나면 구멍이 나기 시작하고 균열 지점이 보이고 갈등과 알력이 생기고 심지어는 해결의 불행한 의식을 느낄 정도로 분열증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간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얕기 때문에 그러한 귀속성과 소유욕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들레즈 역시도 프루스트를 연구하면서 사랑하는 자의 세계를 만나는 것, 이것이 에로스의 관계라고 하지 않았던가 하면서 합리화할 때가 많은데요. 사실은 타자의 세계를 만난다는 것은 타자와 더불어서 그 만남의 사건을 통하여 새로운 빈 공간의 창조성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간다는 거지, 타자의 세계, 지금까지 타자가 살아왔던 그 세계가 나에게 속하고 내가 소유할 수 있다라는 그 개념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주제에 천착하여 여러분들을 사유여행에 초대하겠습니다. 균열 지점이 왜 나타날까? 왜 나는 타자의 세계를 소유하지 않고 단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세계와의 만남을 통하여 새로운 가능성의 지평을 만들어가는 것이 에로스의 관계일까? 이런 질문들에 응답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특히 후기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 에픽테토스, 세네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이런 철학자들의 작품을 읽으면 어떤 절제와 용기의 힘을 통하여 내면을 성찰하는 그런 가치들을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사랑하게도 이런 철학적 사유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나는 타자의 세계를 존중하고 이것은 또한 타자의 자유의 문제를 제기하는 지점으로까지 나갈 수 있을까? 정말 궁금하죠, 그죠? 사랑은 정원 가꾸기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면 이제 같이 울타리를 치고 정원을 가꾸기 시작해. 그 정원은 나와 타자가 만났을 때
빈 공간을 차지하는 그러한 교집합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나의 세계와 타자의 세계는 보이지 않게 잠시 환상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요. 상상해 보시고 이제 정원을 가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타리를 쳐서 지금까지 만나왔던 친구들, 지금까지 내가 사랑했던 부모님이나 형제들, 또 모든 사회적 관계까지도 분리시키면서 이 사랑의 울타리를 가꾸는데 집중합니다. 두 사람이. 그래서 그 울타리 밖으로는 신경을 쓰지 않고 계속 가꾸면서 나무도 심고 또 꽃도 심고, 어느 날은 새까지 날아오고 짐승들이 이제 들어와서 같이 살고 풍성한 정원이 점점 돼가는 거예요. 만족감을 얻겠죠. 그죠? 어느 순간에 이제 균열점이 나타나서 두 사람이 갈등과 알력을 경험하고 불화를 경험하고 이제 해결의 분열 지점까지, 불행한 의식이 경험하는 분열증까지 경험하게 되는 그 지점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별해야 될까, 이런 고민까지. 그죠? 그때야 비로소 내가 감추었던 나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타자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나의 세계에 구멍이 난 그 상실의 경험, 상처의 경험을 타자에게 투사했구나. 그러면서 허망하게 그 울타리를 바라볼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서 일정 기간 마야의 베일이 벗겨지지 않고 환상이 유지되는 몇 달간은 거죠. 이 울타리를 잘 가꾸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바깥의 세계는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두 사람이 에로스를 만들고 쥐상스를 경험하고 우주적 힘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말하면서 사랑을 강화시켜 나가는데, 어느 시점에 균열 지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사실은 사랑은 시험대에 오르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어느 순간 뱀이 나타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야기하면서 하와에게 가서 말을 걸잖아. 그죠? 그런 균열 지점이 태초의 낙원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정원에도 균열 지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인간의 본능은 그죠? 에로스의 관계로 들어가서 조화와 사랑은 또한 통합이잖아. 그죠? 종합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본능을 잘 모를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은 그죠? 에로스를 갖고 이 우주적 힘을 나에게로 통합시킬 때조차도 이미 프로이트가 말한 것처럼 그 안에는 무시무시한 공격 본능, 그리고 죽음 충동과 같은 그런 타나토스의 흔적을 함께 갖고 있는 거예요. 낙관적으로 보면은 이미 거울 단계에서 거울에 비친 나의 상이 그죠? 끊임없이 그 자체로 소외를 일으키면서 오브제 R로서 붙잡히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되잖아. 그것은 계속해서 미끄러져서 성인이 된 주체에게도 균열을 만들어내잖아. 그죠? 그 상상계는. 그리고 크리스테바적으로 보면은
기호계의 찌꺼기가 언제나 자아의 세계에 침투해 있는 거야. 그래서 타자의 세계를 만날 때 타자의 세계는 이미 이런 상처로 구멍이 나 있고 나의 세계 역시도 구멍이 나 있는 거야.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도 그 환상이 벗어질 때, 그죠? 이 균열 지점은 결코 서로에게 다 알려질 수도 없고 말해질 수도 없는 거야. 어느 정도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면은 그때야 비로소 서로와 대화를 나눌 수 있지만은 상호 투사작용만 있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균열 지점이 나타날 때 비로소 사랑은 시작되는데 대부분은 이 시점에서 이제 포기하고 이건 또 아닌가 보다 하면서 이별을 통보하고 떠나고 또 다른 사랑을 찾을 때가 있죠, 그죠? 이런 호기심, 잡담, 애매성의 어떤 관계는 이 균열 지점을 극복하지도 못하고 그 구멍이 났을 때 놀라서 뒤로 솟아치는 경우가 많죠, 그죠? 오늘날 현대인들이 SMS, 데이팅 앱, 소셜 미디어를 통하여 쉽게 자기의 매력을 발산하면서 사랑의 관계를 마치 한순간의 게임과 같이 생각하면서 거기에 존재론적 깊이를 가미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상스만 있고 거기에 자기의 존재자의 존재의 책임성은 회피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죠? 그러나 또 되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균열 지점이 나타날 때 놀라는 거예요. 정원을 막 가꾸다가 어느 순간 정원이 바닥이 마르면서 사막 상태가 되고 이제 거기에는 나무도 죽고 꽃도 시들고 새도 날아오지 않는 거야. 그래서 두 사람만 덩그머니 남아서 이제 그 사막 위에서 두 사람만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풍요함이 없죠, 그죠? 이 지점까지 가게 되는 그 상황은 인간은 에로스를 경험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지배의 의지를 힘의 의지로부터 받아서 발동시키고, 그죠? 그래서 한 사람은 지배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은 피지배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꼭 남성이 사디즘적 지배자가 되고 여성이 마조키즘적 피지배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 힘은 상호간에, 그죠? 계속해서 교환작용을 일으키고 힘의 투쟁을 통하여 에로스의 주의상스의 강도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본능적으로 사랑의 놀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죽음 충동이 발동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엄청난, 그죠? 질투와 싸움과 투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그냥 두 사람의 정원이 사막으로 변해서 생명력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 지배의 의지가 작동하면서 이제 모든 그 이전에 에로스를 만나기 이전에 모든 관계를 차단하고, 그죠? 그 정원에만 집중했는데 정원이 죽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자기가 사랑을 시작하기 전에 자기의 세계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죠?
사실 이때부터 사랑이 시작인데 대부분은 끝이라고 생각하고 이별을 고민하기 시작하는 단계인 거예요. 이게 어느 누구를 만나도 이 균열 지점은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소유의 관계가 강화될수록 에로스가 강도가 강해지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이건 시간을 견디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냥 뭐 1주, 2주 아니면 길면 한 3달 지나면은 이런 마야의 베일은 그죠? 이제 벗겨지는 거지 뭐. 환상이 벗어져서 이제 서로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부정성, 타자와 내가 감추고 있었던 그 어린 시절의 상실과 트라우마, 그가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다양한 구멍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당황하고 그때 이제 비로소 내가 그 환상을 갖기 전에 내가 살아왔던 그 세계가 어떤 세계였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세계는 죽을 때까지 다르게 가는 거예요. 영원히 에로스의 관계를 나눈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지배의 의지에 의하여 타자의 자유를 이제 빼앗죠. 그리고 나서 타자를 사랑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구속하면서 모든 걸 차단하고 울타리 안으로 기속시키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고 그 타자의 세계를 죽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생동감이 있었던 얼굴이 이제 점점 수척해져서 몸뚱아리만 남고 사랑하는 자의 대상은 이제 시들어서 거의 우울증에 빠져서 죽음 직전에 있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소유욕을 버리지 못하는 것. 이런 사랑의 질병을 겪는 자들이 상당히 많죠. 그죠? 결코 타자의 세계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그 만남을 통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가는 건데 그냥 그 주이상스의 환상에 잠시 속아서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면 이런 아픔을 경험하는 자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칼 융적으로 타자에게 저런 그림자가 있었구나. 지는 더 큰 그림자를 갖고 있으면서 이 그림자가 짙으면 짙을수록 인격화가 덜 된 거잖아. 그죠? 융적으로. 자기는 훨씬 더 검은 그림자를 갖고 있으면서 타자의 그림자를 비난하기 시작하고 질투하고 소유하고 차단하고 타자의 세계를 나의 세계로 기속시키고 그리고 어느 순간 타자의 얼굴은 이제 생명력을 잃은 모든 아름다움을 잃은 수척한 얼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타자의 자유를 빼앗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다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에로스가 주는 환상을 정말 잘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때부터 비로소 시작되는 깊은 사랑의 지평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균열이 온다. 그래서 이제 반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원의 울타리를 깨고 이제 자연 전체로 이 정원을 넓히기 시작하고 타자에게 자유를 주고 그리고 그때부터 물을 다시 주고 이 울타리를 깨면서 타자의 세계를 인정하게 되면은 다시 새가 날아들기 시작하고 그 정원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의 문제는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자유로워. 그리고 사실 에로스를 만나게 되면 또 다른 자유를 향하여 간다고 생각하고 내가 갖고 있었던 자유를 포기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있는데, 에로스를 경험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를 강화시키게 되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세계를, 그죠? 이 안으로 포섭하는 것 같은 거야. 그러나 어떤 관계도 자기가 살아왔던 세계의 구멍을 메워주는 게 아닌 거야. 나는 나의 세계를 갖고 타자를 만나는 거야. 거기에서 교집합이 정원인 거야. 그러니까 그 교집합은 빈 공간으로서 아주 넓은 공간이 아니에요. 여기에 착각이 있고, 그래서 그 세계의 아주 작은 부분을 떼서 서로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거기에서 처음에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얼굴에 반해서 주의상스를 나누고 타자를 나도 모르게 지배하고 어느 순간 폭군이 되어서 나의 정원에만 속해야 된다. 타자를 억압하고 그 자유를 빼앗고 자기 안으로 기속시켰지만 나중에는 노예와 사랑을 나누고 있는 거야. 처음에는 공주와 같은 여인과 사랑을 나누다가 나중에는 하녀와 사랑을 나누게 되는 거죠. 왜? 자유를 구속하게 되니까. 나의 기속성을 강조하게 되니까. 정원의 울타리를 강조하면서 자기들만의 새로운 세계를 이야기하지만은 어린 시절부터 났던 그 구멍은 결코 메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이제 철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울타리를 깨는 거예요.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그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학파 있죠, 그죠? 나중에 미국에서 활동하는데 1941년도에 영어로 쓴 작품이 있잖아. Escape from Freedom이라고 하는, 자유로부터의 도피. 이건 물론 히틀러의 어떤 전체주의를 비판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자유의 두 얼굴을 이야기하는 작품이지만은 이 사랑의 관계 안으로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자유는, 그죠? 뭐뭐로부터의 자유가 있어. 프리덤 프롬. 뭐뭐로부터의 자유, 압제로부터의 자유, 폭군으로부터의 자유, 어떤 끈질긴 유대관계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자유를 얻었어, 뭐뭐로부터.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그 개체는 자기 자유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을 때, 그때 이제 불안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주어졌을 때 인간은 또한 그 자유를 마음껏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벌어지게 되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자유를 반납하고 차라리 이 불안을 종식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더 큰 님에게 굴복해서 그 자유를 반납하는 거예요. 이 자유로부터의 도피. 이 작품을 독일어로 번역하면 Die Furcht vor der Freiheit, 자유에 대한 공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 자유를 정말 자유롭게 자기 자신의 가치를 신장시키고 성장시키는데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해서 이제 그 능력이 부족해서 어떤 독재자를 다시 찾고
괴물을 찾고 자기보다 더 강력한 힘을 찾아서 거기에 복종하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야.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에도 그게 나타나잖아.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떤 폭군이 있으면 그걸로부터의 자유를 부르짖어서 그 폭군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었어. 그러면 이제 빈 공간 안에서 내가 창조하는 자가 돼야 되잖아. 그런데 창조하는 자가 되지 못하고 그 능력이 없어지고 불안이 찾아오고 어떤 정치, 경제, 사회적 관계 안에서 만족스러운 자기 실현을 이루지 못할 때 인간은 또 다른 독재자를 찾게 된다는 거. 그 앞에 자유를 반납하고 자유에 대한 공포를 느껴서 그냥 자유로부터 도피하게 된다라는 거. 이 자유는 정말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그죠? 내가 사랑의 관계를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타자의 자유를 제압해서 나의 소유물로 만들고 타자의 세계를 나의 것으로 기속시키고 그런 사랑의 폭군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너는 나의 것이다. 사랑의 관계는 비밀이 없다. 이것만큼 개소리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사랑을 관리하고 그 사랑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그리고 그 울타리를 강화하고 어느 순간 사랑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 정원이 그냥 땅이 메말라서 사막이 돼서 나무도 죽고 꽃도 죽고 새도 날아가 버리고 없는 상태.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아름다운 공주가 아니라 아름다운 왕자가 아니라 어느 순간 노예나 하녀가 돼 있다는 거. 이 소유는 그죠? 사랑을 죽여버려. 그래서 그 자유를 제압하고 억압하면 이제 비로소 두 사람의 에로스가 살아날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에로스도 없어져 버려. 여러분들 생각해봐. 주인과 노예의 인정투쟁에서 주관정신에 그죠? 거기에 분열증을 겪는 이유가 뭐야? 그 인정투쟁이 주인이 만족하지 못하는 건 뭐야? 그게 노예라는 신분이거든. 그런데 노예의 관점에서 보면 주인은 어떤 열등감을 갖고 있어? 주인은 자연과 직접 만나는 자가 아니라 항상 노예의 손을 빌려서 만나는 자인 거야. 그 점에서 그 인정투쟁은 끊임없는 모순과 그죠? 불행한 의식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죠? 해결적으로 보면은 그런 것처럼 사랑의 관계 역시도 어느 순간 처음에는 아름다운 조화와 결합과 화해로 나아갈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폭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게. 그래서 사랑하는 대상이 노예 아니면 하녀가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주의상스를 느껴도 뭐야?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공주나 왕자와 주의상스를 나누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울타리 안에 노예와 하녀와 사랑을 나누는 거거든. 만족을 못하는 거지. 이런 모순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자유를 억압하고 몸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었지만은 그때부터 그 자유를 잘 활용하지 않으면 또 다른 폭군을 기다리는 이상한 모순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거야. 이건 다른 말로 프리덤 프롬 몸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었으면 그때부터 이 부정적인 자유로부터 긍정적인 자유 프리덤 투, 프리덤 폴, 프리덤 터월즈 뭐뭐를 향한 자유 나의 잠재적 개성을 어떤 노동이나 예술 작품이나 이 세계의 새로운 창조 두 사람의 어떤 인격의 성장을 위하여 그 자유를
사용하지 않을 때 그 자유는 죽어버려요. 이 긍정적 뭐뭐를 향한 자유가 없게 되면은 그것이 우정이든 사랑이든 어떤 모든 관계성을 파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독재자로부터 어떤 자유를 얻었는데 그때부터 정말 자유로운 시민들이 나타나게 되지만은 사회 경제적 불안, 그죠? 그리고 정치적 상황이 정말 어려워지게 되면은 독재자를 기다리는 이상한 모순적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뭐뭐로부터의 자유는 뭐뭐를 향한 자유가 없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전보다 더 강력한 도착적 상황을 만들어서 더 큰 힘에게 더욱 강력하게 복종하는 마조키즘적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이러한 병리적 현상이 에로스의 관계 안에 거의 대부분 숨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자의 세계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 타자의 세계의 구멍까지도 열린 자세로 경청할 수 있고, 그리고 보다 더 넓은 지평 안에서 그런 부정성까지도 이해하는 그런 자가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모든 사랑의 관계는 어느 순간 성숙하게 되면은 이런 소유의 관계를 통하여 두 사람의 관계를 확장하는 것보다는 울타리를 깨고 뭐뭐를 향한 자유로 나아갈 때 그 사랑은 지속성을 얻게 된다는 거. 맞죠? 그죠? 그래서 두 사람의 세계를 끊임없이 성장시키는 활동으로서의 에로스가 없다면 그 에로스는 죽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뭐뭐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하여 에로스의 관계로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서로 폭력을 행하고 있거든. 그 두 사람의 세계가 죽어버리고 그 교집합만 남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감추고 있는 어떤 가면이나 나의 그림자를 보여주지도 못하고 사랑하는 자라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는 함께 속해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경험들을 투사했지만은 그것은 어떤 완전한 열매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의 그림자를 완전하게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나의 욕망의 균열을 채워줄 수 없어요, 여러분. 나의 실존의 구멍을 어떤 사랑하는 자도 다 메워줄 수 없어. 나는 나의 세계로 죽을 때까지 나는 나의 세계를 갖고 있는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타자는 타자의 세계를 갖고 있는 자로서 사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만났을 때 그 새로운 가능성은 서로의 세계를 성장시켜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렇다면 뭐뭐로부터의 자유를 얻어서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정원을 가꾼다면 그 울타리를 깨고 그 바깥의 자연 세계와 연결해야 또 다른 타자들의 세계와 연결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의 그 세계를 존중하고 뭐뭐를 향한 자유를 향하여 날아갈 수 있도록 타자의 자유를 존중해야 비로소 그 타자는 더욱더 밝은 모습으로 생기 있는 모습으로 아름다움을 유지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정원이 더욱 풍성해질 거 아니야? 그런데 어느 순간 울타리를 치고 두 사람만의 세계를 형성했는데 서로의 힘의 의지를 갖고 투쟁하다가 나중에 균열점만 보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그 두 사람이 감추고 있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세계의 많은 구멍들은 단순한 투사가 아니라 그 그림자는 완전하게 소화되지 않은 채 그 사람의 인격 속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이때부터 사실은 사랑은 새롭게 시작되는 거야, 여러분. 이 균열 지점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는가? 때로는 이 에로스의 관계 안에서 힘의 의지를 절제하는 자, 진정한 용기를 가진 자, 그래서 자기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성찰할 수 있는 자, 그래서 또다시 감정의 흐름을 연결할 수 있는 침묵 속에서 자기의 세계를 관조할 수 있는 자, 그래서 타자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자, 이런 자가 될 때 이러한 한 걸음 물러난 보다 더 넓은 지평을 볼 수 있는 자가 될 때 그때 비로소 그 균열 지점은 또 다른 사랑의 힘으로 메워지고 새로운 가능성으로 나갈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대부분은 이 깊이에까지 이르지 못해. 되게 그냥 현대 사회에서 그 모든 인간의 매력은 외모나 그가 갖고 있는 재산이나 그리고 그의 사회적 지위나 이런 것에 의하여 모든 지속성을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해서 만났는데 그 내면에 내가 감추고 있는 그림자가, 그죠? 자기에 의하여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충족이 돼야 인간은 행복함을 얻는데 그건 감추고 사는 거야. 사랑하는 자라고 하면서 일평생 감추면서 그 외적인 것을 누리고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죽을 때까지 피상적인 관계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자를 보여주면 사랑하는 자가 떠날 수도 있으니까 말하지 못하고, 그죠? 낙관적으로 그냥 상징계에서 통용되는 그 가치에 의하여 사랑도 검열하면서 살다가 그냥 그렇게 지속하다가 거기에서 만족하면서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 그러나 그 내면의 트라우마나 상처와 나의 그림자는 감추면서 살죠, 그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 앞에서도 페르소나를 쓰고 있는 거야, 모든 사람이. 재미있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칼융적으로 보면은 그 그림자가 오히려 사랑하는 자에게 이해받아야 되는데 뭐 그러기는커녕 그 그림자를 더 감추는 관계가 돼버린다니까, 어느 순간. 그래서 나는 이해받지 못했구나. 내면에 깊이 흐르는 그 에로스의 힘을 느끼지 못하고 오늘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 그리고 몸으로부터의 자유는 말하면서 두 사람의 귀속성은 강화시켰을지 모르지만은 그 울타리를 깨고 바깥 세계를 향하여 날아 올라가는 그런 머머를 향한 자유를 통하여 서로를 성장시키는, 서로의 세계를 인정하면서 머머를 향한 자유를 풀어놓는, 그래서 이 정원으로부터 마음껏 날아올라서 너의 세계를 확장하라고 하는 이 강력한 힘의 의지를 억압하고, 그리고 이 울타리 안에서만 너는 살아야 돼. 이런 인간이 얼마나 많아. 이것을 또 영원히 죽을 때까지 이 울타리 안에서만 있어야 돼.
이게 무슨 사랑이야. 사실은 그래. 그 울타리에, 정원의 울타리를 깨고, 그죠? 그냥 거기에 매여 있는 어떤 연쇄고리를 풀고 그 타자의 세계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타자를 자유롭게 날게 했을 때, 그리고 그 타자가 다시 정원으로 돌아왔을 때, 그 정원은 비로소 더욱 풍성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두 사람의 에로스는 두 사람 안에 기속시켜서 두 사람의 관계를 강화시키기만 한다라고 커지는 게 아니야. 이건 시간의 지속을 이기지 못하는 사랑의 관계인 거예요. 몸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사랑을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서로에게 자유를 빼앗고, 그죠? 서로의 세계를 협소화시키고, 그리고 자기의 세계 안에 기속시키는, 그럼으로써 타자의 세계를 죽이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 그래서 타자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그 수척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타자를 향하여 사랑의 죄인으로 만드는, 그러면서 그 원인은 알지 못해서 왜 너는 항상 이래, 이러면서 타자를 비난하고 거기에서 그 균열을 더 강화시키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 사실 모든 관계가 그렇죠, 그죠? 그래서 에로스의 관계 역시도 애초부터 두 사람이 사랑을 나누더라도 그 사람의 세계를 인정하고 시작하는 게 훨씬 나은 거야. 모든 걸 인정하고 울타리를 만들더라도 그 울타리는 언제나 열린 지평으로서, 그죠? 언제나 문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서로의 세계를 강화하면서 성장시키는 이 뭐뭐를 향한 자유를 인정하지 않을 때 에로스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기속되어 있지만, 내 앞에 있지만, 그 사랑하는 자의 얼굴은 수척해서 더 이상 생동감이 없는 왕자나 공주가 아니라 노예나 하녀를 끌어안고 사랑하는 관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로 사랑을 설정하고 타자의 자유를 제압하고 타자의 세계를 죽여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 사랑의 이름으로. 그죠? 그래서 폭군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그 울타리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그의 세계를 펼칠 수 있는 뭐뭐를 향한 자유를 오히려 인정하고, 그죠? 타자가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도록 하늘을 향하여, 그래서 깊이 비상하여 다시 그 울타리 정원으로 돌아올 때 두 사람의 에로스의 관계는 얼마나 풍성해지겠는가. 타자의 자유를 인정할 때, 그죠? 사랑은 더욱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 진리는 내면을 성찰하는, 그리고 자기의 에로스의 리비도를 절제하고 때로는 용기를 갖고 타자의 세계를 성장시키고 인정할 때, 그죠? 더 강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면의 깊이 침묵을 통하여 서로의 세계를 인정하고, 그죠? 그리고 타자의 세계의 구멍을 서로 메워줄 수 있는 관계, 이해를 통하여, 그죠? 더 강화된 관계, 타자를 나에게 기속시키지 않고
타자가 마음껏 자기의 세계를 펼쳐나가도록 머머를 향한 자유를 존중하게 될 때 비로소 두 사람의 에로스의 정원 역시도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 아니겠는가. 얘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주스!